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보상 또는 수용받기 전에 사위나 며느리, 손주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증여를 하냐, 보상받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보상받기 전에 증여 없이 본인이 직접 수용을 받는다, 장인이나 또는 조부 입장에서 직접 수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양도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양도가액이 보상가액이 한 3억 8,800이다. 뭐 더 큰 경우도 많겠지만 그럼 취득가액은 이제 되게 오래돼서 취득계약서가 없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0배 뛰었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만큼으로 취득가액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환산가액이라는 게. 그래서 3,888만 3천원이다. 그래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 15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30% 공제해주고 250 공제해주고 과표에 대해서 세율 계산하면 이제 양도 세금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보상을 뭘로 받냐에 따라서 감면이 있죠. 현금 보상이면 10%에서 그 양도세 10% 감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감한 거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10%가 있고요. 감면세액에 20% 농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7,300만원 돈이 이제 양도세로 내는데요. 뭐 이렇게 계산해서 양도세 내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 양도가액에서 양도세를 뺀 나머지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상속재산 그 기초가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래오래 사셔서 이 돈을 다 쓰면 상관없지만 뭐 사람 일은 모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혹시 이제 또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경우고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상속 재산 가액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금액이 지금 작아서 그렇지 이게 뭐 보상가액이 10억 20억 받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상속세율이 10%부터 50%인데 내가 다른 재산들이 있어서 합쳐가지고 10%짜리 맞으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50%까지 하면 내 보상받은 가격에서 세금 뺀 나머지 50%가 다 나중에 상속세로 낼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그러면 증여를 하고 보상을 받는 거를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개 중에는 많이 또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소리 하죠. 아유, 세무사님 거 다 소용없어요. 증여하고 어차피 10년 안에 제3자한테 팔거나 보상받으면 이거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요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정확하게 짚으면 이렇죠. 먼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제외한 경우죠. 그러니까 즉 장인이 사위한테 또는 며느리한테 그 증여하고 10년 안에 파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이 부당행위 계산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는요. 이 돈의 귀속이 장인한테 귀속될 경우만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수중 그 사위나 또는 며느리가 증여받고 10년 안에 그 보상받거나 제3자한테 팔아도요. 돈이 그 사위나 며느리한테 귀속이 되면 이 부당행 계산 그 적용 안 합니다. 비교과세 적용 안 합니다. 그냥 증여세 내고 양도세 사위가 양도세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지금 보상 전에 이렇게 증여하는 목적이 미리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귀속은 당연히 이쪽 그 사위나 며느리한테 귀속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당행 계산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제 그러면 증여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보면 장인의 양도세는 뭐 아까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증여세는 이렇죠. 지금 이 그 토지를 그 증여를 하고 보상을 받는 건데 아 그럼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계산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이거는 사업인정 고시가 났고 다 감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상가액 감정가액으로 요거는 그 증여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가액으로 즉 3억 8,800으로 해서 기타 친족 1,000만원 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증여를 등기를 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있다가 이거를 이제 그 수용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그 장인한테 이 시세대로 증여를 받아서 시세대로 넘겼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시가로 받아서 시가로 넘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세는 없다. 결국 증여세랑 취등록세만 있겠죠. 취등록세. 그리고 취등록세가 올해부터는 그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 시가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여기 감정가액이 있으니까 요 보상가액의 4%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의 귀속이 장인한테 된다, 그럼 어떻게 그 계산을 해야 돼요? 장인한테 된다, 돈의 귀속이. 그럼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는데,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요 계산했더니 뭐가 더 커요? 요 7,291만원이 요 두 개 더한 것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양도세로 가는 겁니다. 양도세로 가지만 기존에 증여세 낸 거는 환급을 해줍니다. 장인이 직접 양도한 걸 봐서. 왜? 돈의 귀속이 장인한테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거는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며느리가, 그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받고 직접 양도하는 걸로 요 경우로 지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10년 안에 파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2월 과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교 과세를 하는데요. 요거는 납세 의무자는 요 손주입니다. 손주가 지금 증여받았을 때 그때 취득해서 팔았다고 그 보상 받은 시점에 팔았다고 했을 때 양도세와 아니면 취득 시점을 그 옛날 조부 시점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거랑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 과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계산 뽑아보면 손주는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증여세가 이제 2천만 원 공제하고 한 빼면 6,300이고 마찬가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왜? 시세로 받아서 시세로 넘기는 거니까 양도세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부 시점에 내가 이 손주가 취득한 걸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양도가액은 3억 8,800이고 취득가액은 10% 잡았고요. 근데 이렇게 2월 과세할 때는요, 이 증여세 낸 거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이렇게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필요경비로 놓고 계산을 쭉쭉쭉 뽑아보면 4,087만 원이에요. 당연히 이게 손주 시점보다 크죠. 그러니까 손주는 양도세를 이걸로 내라 이겁니다. 4천만 원으로 내고 증여세도 내고. 아니 앞에는 증여세 환급해 주는데 이거 환급 안 해줍니까? 2월 과세에서는 요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넣어서 계산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사업인정 수용의 경우는요, 사업인정 고시 나기 전에 소급해서 2년 전에만 증여했다라고 하면요, 이 2월 과세조차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2월 과세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가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가정하는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 그 인정고시 나오고 나서 보상 받기 전에 증여하고 이제 보상받는 그런 케이스겠죠,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증여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수용 보상받는 경우 왜 하느냐? 첫 번째 절세 효과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녀 집안이 세 집안이에요. 즉 이제 그 자식들 3명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딸 둘, 사위,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그 자식이 2명이라고 봤을 때 성년인 자녀가 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성년, 미성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미성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이 그 이 집안의 그 아버님이 받을 그 금액, 아버지는 뭐 자기 그냥 쓸 거 좀만 그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니들한테 다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뭐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3분의 1씩은 일단 증여해야 되겠죠. 아니 뭐 장남이나 뭐 그쪽 더 있으면 조금 뭐 더 주거나 하여튼 이렇게 3분의 1씩 증여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요 또 인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공제액이 틀리다 보니까 증여받을 때 이것도 또 최적의 배분 비율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별로 그 요 집안에 배분된 금액을 또 사위한테는 얼마, 자녀 둘한테는 또 어떻게 증여할지 이런 것들까지 그 최적의 그 비율이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부탁하면 아마 이런 것도 좀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어느 정도 절세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하나면은 이제 쪼개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절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면 절세까지도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최종 결과는 뭐냐? 최종 결과는 뭐냐면요. 결국은 상속재산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위나 며느리 또는 이제 손주들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배우자랑 그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그 증여하고 만약에 5년 이상만 그 건강하게 아버님이 증여하고 5년 이상만 건강하게 사신다고 그러면 이 사전 증여한 게 상속재산으로 가산이 안 됩니다. 이 몇십억이 상속재산으로 가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세금과 아버님이 혼자 직접 받은 것보다도 이게 절세도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으로도 하나도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뭐 건강이 굉장히 막 위독하시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그 증여하고 5년 안에 사망하시면 이게 또 상속재산으로 다 가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상속 컨설팅을 할 때는 지금 건강 상태도 꼭 체크를 합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향후 물론 이제 사람 일이라 모르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년 이상은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거다. 지병도 없으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보상받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는 단순히 그냥 이 증여 안 한 경우에 양도세와 아니면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비교해서 집안이 그 자식 집안이 여러 집안이면은 절세가 되고요. 만약에 자식 집안이 그냥 그 외동이나 그냥 그 한 집안이다 그러면은 절세가 안 되고 일부 조금 세금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5년 이상 건강을 유지한다면 이게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이게 절세가 됩니다. 저희가 실제 사례를 네 집안이었고요. 자녀 집안이. 실제 저희가 이제 한번 요거를 컨설팅을 해보니까 세금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절세가 됐고 상속세까지는 한 최소 16억까지 절세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 증여받기 전에 적극 그 보상받기 전에 이 증여하는 것도 본인 케이스에 맞춰서 좀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